안녕. 자, 오늘 인문사의 마지막 시간 46번부터 49번이랑 그 다음에 50번부터 55번까지 하고 이제 인문사의 인문 분야 끝낼게요. 자, 스키너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요. 파블로프 왓슨과 같이 고전적 조건의 이론을 주장한 초기 행동주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파블로프 고전적인 조건형 이론 불만을 표명했다.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둘로 구분을 하면 돼요. 일단은 파블로프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스키너 얘기가 있고, 파블로프 실험에서는 반복적 들려준 개가 음식물 앞 종소리만 듣고도 흘리는 행위를 반사적 행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과 동물의 다양한 행동은 고전적 조건화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하면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 그 다음 파블로프에게서는 반사적 행동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여기는 반사적 행동도 여기에 써 놓을게요.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행동은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발적이잖아. 월급도 받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스키너는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명명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진급하더라. 열심히 하면 돈 받더라. 더 열심히 하면 더 받더라. 조건을 조작적으로 만드는 거야. 조작적이란 유기체가 자극에 대해 단순히 반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스키너는 그게 아니라 환경을 조작해 변화시킨다. 여기에 환경을 조작한다. 내가 나의 목표에 의해서. 그렇게요. 학습은 반응에 수반하는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한다. 그렇죠? 결과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파블로프는 결과가 없어도 계속 침을 흘리지만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면 나의 조건도 바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파블로프 자극 반응 이론만으로는 자발적 행동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반사적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조건 가능한 연구하기 스키너 상자를 고안하였다. 그러니까 반사적 행동 이외의 요거를 찾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키너 상자를 고안했대요. 자신이 직접 고안한 상자와 쥐를 이용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스키너는 지렛대를 만들어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자, 누르면이야. 누르면입니다. 누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물이 제공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였다. 그러니까 파블로프는 내가 주면 침을 흘리는 거고 막 치는 거잖아. 이건 누가 눌러요? 쥐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거야. 누르면 보상으로 음식물이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스키너는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은 바로 그 행동은 즉 음식에 의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작적 행동의 강화 원리를 정립했다. 중요한 거 나왔죠? 조작적 행동의 강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라졌구나. 자, 내가 쥐가 지렛대를 눌러 음식물이 나와. 한번 우연히 눌러봤어. 음식물이 나와. 근데 또 눌러봐. 또 나와. 그럼 이제 쥐가 뭐라고 생각해요? 누르면 나오나? 계속 눌러. 계속 나와. 근데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음식물을 주지 않아. 근데 쥐 입장에서는 한 번 안 나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안 나오지? 또 눌러볼까? 또 눌러봐. 근데 또 안 나와. 또 눌러볼까? 한 3번을 눌러봤는데 계속 안 나와? 그럼 더 이상은 누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조작적인 조건이 사라진다고. 근데 봐봐. 한 번을 눌렀어? 그랬더니 음식물이 나와. 한 번을 눌렀어? 음식물이 나와. 한 번을 눌렀어? 음식물이 나와. 쭉 하다가 계속 나와. 한 번을 눌렀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눌러보겠지? 또 눌러? 안 나와. 포기하기 전에 한 번을 눌러? 또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포기할까 하고 마지막을 눌러봐야겠다 그러는데 또 음식물이 나와? 무슨 얘기예요? 잊을만 하면 이렇게 간간히 뭔가 강화물, 보상물이 나오게 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들 어디 중독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예 끊어버리겠지만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대 안 해도 나오니까 내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잖아. 지겨우니까. 근데 내가 일부러 가끔 안 줘보잖아. 그럼 거기 더 매달린다고. 그게 조작적 강화 특이한 면이에요. 스키너가 강화 조건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행한 실험은 다음과 같다. 쥐를 넣어두고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자극도 주지 않아. 오로지 누가 해요? 오로지 쥐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연히 누르게 되고 강화물을 얻게 된다. 음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건화했다고. 이제는 누르면 나오는구나. 조건화가 됐다고.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쥐의 지렛대 누르기 빈도는 증가한다. 누르면 나오니까 계속 나오잖아. 배고프니까 계속 눌러요. 강화물은 처음 몇 번 반복해 주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시간이 경계되면 빈도가 증가한다. 왜? 계속 나오니까 신나게 누른다고 막 눌러요. 요거야. 49번 그래프에서 자, 요 B 부분이 빈도가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누르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왜 줄어들어요? C에서는 이제 내가 강화되는 보상물을 주지 않아.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누르지 않고 마지막에 사라진다고. 강화물인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행동의 빈도는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행동이 멈추긴다. 이거를 스키너는 행동의 소거라고 한다. 이후 스키너는 실험을 거듭하면 누를 때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음식을 불규칙하게 주었을 때 더욱 강력한 강화물을 발견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은 빈도로 주는 것보다 주다가 안 주다가 안 주다가 가끔 주고 또 안 주고 안 주고 가끔 주고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강화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과학과 인간의 행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경험상 이게 맞는 것도 같죠? 그런 거 이해합시다. 46번에 이론적 한계 같은 건 나오지 않으니까 답은 2번 골라줄게요. 자, 47번. 기억은 파블로프고요. 리은은 스키너예요. 그럼 봐. 인간의 행동이 아닌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인간은 요것만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1번은 기억에만 해당된다고 보면 돼. 2번. 우발적 강화가 미치는 영향. 여기는 내가 종을 치는 거라고. 우연히 누르는 건 이쪽이에요. 이게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반사 행동을 야기하는 자기 종류를 밝혀내려고 하였다. 이게 기억이지? 3번은 여기죠? 3번도 기억이에요. 4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유기적 환경을 조작해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니은이지? 4번. 기억에서의 종소리, 반응을 유도하는 자극은 맞아. 자,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아니거잖아. 답은 4번인데, 자, 5번을 잘 봐. 니은에서의 지렛대 누르기는 반응을 유도하는 자극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걸 보세요. 지렛대를 누르는 건 내가 반응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을 유도하는 건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음식물이 나오니까 지렛대를 누르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지 5번에 기억에서의 종소리와 니은에서의 음식물은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A를 뒷받침하는 사례 적절한 거는요. 회사에 다니는 김 씨는 승진하기 위해 자 이렇게 할까요? 1. 승진하기 위해 2번 이거는 관계없어. 3번도 관계없고 5번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유 씨는 고기 굽는 냄새에 침을 흘렸다. 그리고 2하고 3은 전혀 관계없는 것들. 4번 도박으로 이미 많은 재산을 잃은 이 씨는 언젠간 돈을 딸 수 있는 이게 4번. 그래서 답은 4번. 49번 중요한 거 잘 봐요. 보기의 그래프는 반응 기록기를 이용해 스키너 상자는 G가 지렛대를 횟수를 기록한 그래프이다. 1번 A에서 G는 그냥 우연히 눌러보는 거야. 아직은 조건화되지 않았어요.
B. 봐봐. 지렛대 누르기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행동을 조건 자극을 준다. 자극을 주는 건 파블로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택지 2번 자체는 틀렸다고. 그럼 여기서는 왜 엄청나게 빈도가 늘었느냐? 누르면 계속 나오니까. 조건화가 된 거지. C에서 기울기가 줄어든 이유는 아무리 눌러도 음식물이 안 나오니까. 맞죠? 4번 C에서 조건화된 가uli 없이도 행동을 반복하긴 해. 이미 여기는 조건화가 됐다고.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오르긴 오르는 거예요. D는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거 알지? 더 이상은 이 조건화가 진행이 되지 않아. 소거가 됐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 답은 2번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지문 볼게요. 예학에 관련된 지문인데 자, 마지막 인문지문 마지막. 얘는 최초에는 종교적 제사 의식이었다고. 그런데 인간 행위의 규범이자 사회질서 근간으로 정형화됐대요. 춘추시대 유학을 창시한 공자는 이러한 예에 정통했던 인물이래요. 예치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 중요한 거 나오죠. 왜 예로 다스리려고 하느냐? 혼란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춘추전국 시대 전쟁이 되게 심했잖아. 자식이나 부모나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서로 막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극심한 사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국가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래서 공자께서 유학을 강조하는 거지.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했다. 예의 형식뿐 아니라 본질을 강조하였다. 단순하게 형식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거는 형식과 본질을 강조한 거야. 머리도 개조를 시키려고 한 거라고. 내가 그냥 길 가다가 누굴 뺏어 먹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건 안 돼. 나보다 형이거나 나보다 동생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돼. 근데 형식만 지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지켜야만이 뭐가 돼요? 요게 된다고. 근데 지금은 형식만 강조하는 것도 있죠. 뭐 제사를 지낼 때 떡 벌어지게 해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하더라. 왜냐? 그래야 혼란스러운 사회가 바로 잡히니까. 공자에 의해 이론적 기본 말한다. 예는 순자에 의해 계승이 됐고요. 순자의 이론과 해석 바탕으로 삼례, 예기, 주례, 의례가 편찬됐다. 예학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공자의 사상이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왕실의 예인 오례와 일반 사람들의 집의 예인 가례로 분화하였다. 송대에서는 성리학이 성립되고 슬슬 가례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갔다. 예학은 이건 좀 표시합시다. 공자의 사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이 유학이고 예학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공자의 사상을 구현한 것이다.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요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할 거예요. 유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예란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학문인 것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합니다. 17세기 꽃을 피우게 된다. 자, 보세요. 조선이라고 할게요. 조선의 17세기에 예학이 꽃을 피웠다. 그럼 질문. 왜 하필 17세기에 예학이 꽃을 피웠겠느냐? 힌트는 여기 있죠. 우리 17세기가 뭐 이후지?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랑 이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비슷해요. 뒤에 또 나와. 이 시기 예학은 크게 두 계열 나뉘어 발전했다. 하나는 기후학파. 이것도 정리할게요. 이건 지우고 자 지웁시다. 기호학파랑 영남학파가 있는데 여기는 김장생, 여기는 정구, 가례를 중시했다. 그 다음에
주자의 예서를 추구했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영남예학은 국가의 전장제도부터 일상례까지 국가 전장례부터 일상례까지 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 훨씬 폭이 넓어요. 지금 여기는 예전에 주자가 강조했던 것부터 더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리고 예학을 의례에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 측면이 아닌 학문적 측면 접근했다. 여기는 학문적인 측면, 여기는 실천적인 측면. 시행을 뒷받침하는 본원. 자, 본원은 사물이 주장이 되는 근본이란 뜻이에요. 고증하고 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거는 고증, 이런 말도 중요하고요. 예학을 학문의 독립적 한 분야를 격상시켰고 가래 집남, 의례 문해, 예에 관한 학술적 연구 한 지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학문적 측면에 접근을 했고 성과를 거둔 거지.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예학연구 선두주자 기호하고 성리학들은 왕실내 별개로 가래를 연구하면서 가래에서 보편적인 질서 기준을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 기준화하려고 한 게 기호학파 사람들이에요. 가래를 사대부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의례 근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왕실내도 포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기준이죠. 이게 기준이니까 여기에 왕실예도 포함이 되게끔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편 정부는 고금의 예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가 목표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여기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선화 아니면 조선 실정을 맞게 확인하는 거, 거기에 맞게 적용하는 거. 그리고 또 예제의 근본을 고제로 삼고 예의 근본이 마음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고증을 해서 근본을 찾는 거고 여기에 근본은 어디 있대요?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 수양을 강조했더라. 이런 차이. 소학과 신경 공부를 중시했다. 정구의 예학은 허목으로 이어졌고요. 일상내 국가 의례, 만사가 모두 예를 바탕으로 행해져야만이 천하가 바라선다고 하였다. 모든 게 다 예를 바탕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좀 다른 거야. 근데 둘 다 좀 다르긴 한데 둘 다 모두 뭐예요? 사회적인 안정화, 조화를 추구하는 예의 근본적인 취지에 도는 목적성은 동일했다. 더군다나 임난 병자호란 이후에 예학이 발전했던 거 우리가 그때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자, 50번.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1번은 나오지 않아요. 예학의 성립과 발전 통시적. 통시적? 이거 지금 예전에 특히 첫 단락에 보면은 공자 때 순자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 주자 그리고 17세기 우리 통시적. 구체적인 성과 아까 얘기했고요. 두 가지 입장 비교하고 있지. 예학의 발전 사회적인 상황, 임진왜란, 병자호란 찾고 있지. 답 1번이에요. 예학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은 자, 요거는 여기 있어. 여기 봐봐. 51번의 근거는 여기. 예학은 구현을 수단, 예학하는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유학의 이념을 예라는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답은 1번. 자, 52번. 이거 봐. 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견해부터가 달라서요. 아니지.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 개개인의 이기심상 감정을 극복, 객관적인 예를 준행하여 안정 조화를 추구하는 예의 근본 취지에 도는 목적성은 동일하다. 그래서 답은 5번 아니야. 마지막에 53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각자 공부하고요. 뒤에 답도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는 이제 사회지문 시작할 거고요. 어디를 풀어오니? 우리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어디 보자. 블루오션까지 했었으니까 내일 모레 81번, 85번 지문이랑 86, 89번 지문 풀어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회지문도 한 3번이면 끝날 거예요.